해킹이 아니었습니다. 테러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일 2위인 삼성과 현대차가 비밀리에 준비한 300억 원짜리 초대형 합작 프로젝트의 서막이었습니다. 뉴욕 한복판, 100년 넘는 타임스퀘어 역사상 단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던 단독 송출의 주인공. 그가 화면에 등장하자 도망치던 뉴요커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의 심장 뉴욕이 돈이 아닌 한 사람의 위대함 앞에 무릎 꿇은 역사적인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그룹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시즌과 손흥민 선수의 LA 이적 첫 풀시즌을 기념하기 위해 전무후무한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바로 타임스퀘어의 모든 광고 구좌를 일시간 동안 통째로 빌려버린 것입니다. 이 일시간의 임대료와 제작비만 무려 300억 원. 1초에 800만 원씩 허공에 뿌려지는 셈입니다. 명백히 미친 짓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레전드 로드, 즉 손흥민 거리였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뉴욕의 밤은 대낮보다 밝아졌습니다. 삼성의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기술이 구현한 손흥민 선수의 땀방울은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생생했고, 현대차가 디자인한 역동적인 그래픽은 그가 뉴욕의 빌딩 숲 사이를 질주하는 듯한 착시를 일으켰습니다. 가장 압권이었던 것은 소리였습니다. 광고판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현장에 있던 10만 명의 인파가 동시에 내지른 탄성이었습니다. 뉴요커들은 자신들의 도시를 상징하는 타임스퀘어가 소니 스퀘어로 바뀌는 기적을 목격하며 전율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NYPD 경관 마이클 도스는 바디캠 영상을 통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처음엔 폭동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모두가 하늘만 보고 있더군요. 뉴욕에서 20년 경찰 생활을 했지만 마이클 잭슨 사망일 이후로 이런 인파는 처음이었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물량 공세 속에서 사람들의 가슴을 쳤던 건 화려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가득 채워진 한글,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지난 15년 축구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서사였습니다. 함부르크의 소년이 런던의 왕이 되고 이제 미국의 전설이 되기까지 300억 원이라는 돈은 그저 거들 뿐, 그곳에는 오직 손흥민이라는 한 인간이 쏟아부은 피와 땀의 역사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을 대표하는 두 기업은 경쟁이 아닌 동맹을 맺고 이토록 천문학적인 돈을 한 사람에게 쏟아부었을까요? 월가의 경제 전문가들은 처음에 이를 두고 지나친 애국 마케팅, 주주배임 행위라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단 1시간 만에 그들의 평가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뉴욕의 마케팅 구루 세스 고디는 자신의 블로그에 긴급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오늘 삼성과 현대는 광고를 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문화를 샀다. 손흥민이라는 브랜드는 이미 애플이나 테슬라가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뢰와 성실함의 상징이 되었다. 300억? 내가 보기엔 헐값이다. 실제로 이날 타임스퀘어 인근의 삼성 스토어는 제품을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유리문이 파손될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뉴욕 시장조차 이 이례적인 현상에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뉴욕은 영웅을 사랑합니다. 오늘부로 타임스퀘어의 42번가는 일주일간 선의 웨이로 명명합니다. 이것은 한국 기업들의 선물이자 뉴욕 시민들이 그에게 보내는 존경의 표시입니다. 한 도시의 행정구역 이름이 외국 선수의 별명으로 바뀌는 초유의 사태. 하지만 정작 이 모든 난리법석의 주인공인 손흥민 선수의 반응은 재벌 회장님들의 예상조차 빗나가게 만들었습니다. 행사가 절정에 달했을 때 사람들은 주인공의 등장을 기다렸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관계자들도 손흥민 선수의 깜짝 방문을 위해 전용 헬기까지 대기시켜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손흥민은 타임스퀘어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그가 있었던 곳은 뉴욕의 화려한 조명 아래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각 손흥민은 LA의 훈련장에 있었습니다. 동료 선수가 SNS에 몰래 올린 영상 하나가 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형, 뉴욕에서 형 얼굴이 건물만 하게 나오고 있어. 안 봐도 돼? 동료의 질문에 땀에 젖은 손흥민은 숨을 고르며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손 흔든다고 축구 실력이 늘지는 않아. 나는 내일 경기가 있고 팬들에게 보여줘야 할 건 광고판 속의 내가 아니라 그라운드 위의 나야.
이 짧은 대답은 300억 원짜리 전광판 쇼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뉴욕에 모였던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도시 전체가 축제를 벌여도 묵묵히 자신의 본분인 축구에만 집중하는 태도.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의 끝판왕인 미국인들이 손흥민에게 미쳐버린 진짜 이유였습니다. 행사를 기획했던 대기업 임원조차 사석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손흥민을 이용해 홍보하려 했지만 결국 홍보가 된 건 손흥민의 인격이었다. 돈으로 건물을 바를 순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결국 진심이다. 300억을 쓰고 우리가 한 수 배웠다. 2026년 1월 뉴욕 타임스퀘어는 잠시 손흥민의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화려한 LED 조명이 꺼진 뒤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그의 땀방울입니다. 500억보다 소중한 가치, 300억 이벤트보다 더 빛나는 훈련장의 가로등 불빛. 세상이 아무리 그를 화려하게 포장하려 해도 손흥민은 언제나 축구와 끈을 동여매는 선수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뉴요커들을 멘붕에 빠뜨린 건 거대한 자본력이 아니라 그 자본력 앞에서도 초연했던 한 한국인의 기계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위대한 선수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가슴 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손흥민 선수의 2026 시즌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뉴욕과 LA를 잇는 감동의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결국 런던에 남은 마지막 퍼즐마저 조각나버렸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라커룸에서 손흥민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10년 세월을 함께 피와 땀으로 적셨던 영혼의 단짝 벤 데이비스. 그가 지금 런던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수뇌부가 브라질의 18세 유망주 소유자를 영입하기 위해 254억 원을 던지며 10년 헌신한 부주장 데이비스에게 사실상의 해고 통지서를 날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슬픈 이별 뒤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전율케 하는 소름 돋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갈 곳을 잃은 데이비스의 시선이 향한 곳, 그곳은 유럽의 명문 클럽이 아닌 태평양 너머 미국 LA였습니다. 흥민아, 내가 간다. 오늘 우리는 254억 원에 팔려나간 토트넘의 의리와 손흥민을 찾아 미국으로 향하는 벤 데이비스의 마지막 선택, 그리고 LA에서 다시 쓰여질 두 남자의 위대한 우정의 이막을 심층 분석합니다. 이적 시장의 황제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가 던진 한마디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소유자가 토트넘으로 갑니다. 1,500만 유로, 우리 돈 약 254억 원. 토트넘은 브라질 산토스의 18세 신성 소유자를 영입하며 리빌딩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명백히 이것은 비즈니스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소유자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토트넘이 내놓은 카드는 다름 아닌 팀의 살아있는 역사 벤 데이비스였습니다. 2014년 입단 후 포지션을 가리지 않고 팀을 위해 몸을 던졌던 부주장이 고작 18살 소년의 자리를 위해 전력 외 자원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팬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떠난 뒤 유령구장으로 변해버린 토트넘 스타디움에서 그나마 라커룸을 지탱하던 마지막 정신적 지주마저 차갑게 내팽개쳐진 상황. 벤 데이비스는 이번 시즌 단 3경기에 출전하며 벤치를 지켰습니다. 팀을 위해 헌신했던 10년의 세월이 효율성이라는 단어 앞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이비스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버린 토트넘을 원망하는 대신 가슴속 깊이 간직했던 마지막 소망을 꺼내 들었습니다. 프랑스의 니스 등 유럽 클럽들의 제안이 쏟아졌지만 데이비스의 마음은 이미 한 곳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충격적인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벤 데이비스는 손흥민이 있는 LAFC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 순간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전율했습니다. 손흥민과 데이비스는 축구계에서 보기 드문 진짜 우정의 상징입니다. 손흥민이 런던에서 외로울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준 사람, 손흥민의 부모님과도 격에 없이 지내며 가족처럼 지냈던 유일한 동료가 바로 데이비스였습니다. 런던에서 손흥민이 떠날 때 벤치에서 눈물을 훔치던 데이비스는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축구 인생의 마지막은 명예나 돈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잔디 위를 달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030년까지 손흥민이 뛸 것이라는 권경원의 예언처럼 데이비스 또한 그 여정을 미국에서 함께하기로 결심한 셈입니다.
이제 LAFC는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토트넘의 멀티버스가 되려 합니다. 이미 손흥민이 13경기 12골로 미국 대륙을 정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등 뒤를 가장 잘 아는 데이비스까지 합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명백히 이것은 리오넬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에 대적할 유일한 대항마의 완성입니다. 메시가 바르셀로나 동료들을 불러 모아 왕국을 건설했듯 손흥민은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동료 데이비스와 함께 미국 축구의 정상에 서려 합니다. 바로 어제 런던의 훈련장에서 마지막 짐을 챙기는 데이비스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버림받은 자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곧 만나게 될 친구를 향한 설렘이었습니다. 7만 7천 명의 관중이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하는 LAFC 스타디움. 그곳에서 손흥민의 크로스를 데이비스가 마무리하거나 데이비스의 헌신적인 수비 뒤에 손흥민이 역전골을 터뜨리는 장면. 이것은 단순히 축구 경기가 아닙니다. 차가운 자본주의 논리에 밀려난 베테랑들이 보여주는 우정의 위대한 역전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54억 원이라는 숫자 앞에 10년 우정이 어떻게 갈라졌는지, 그리고 그 균열을 우정이 어떻게 다시 메우려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토트넘은 데이비스를 버리고 유망주를 얻었지만 그들이 잃은 것은 구단의 영혼이었습니다. 반면 미국 LA는 이제 손흥민과 데이비스라는 두 명의 전설을 동시에 품게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흥민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갈게. 런던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벤 데이비스의 발걸음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숫자가 지배하는 냉혹한 프로의 세계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손흥민을 찾아 LA행을 선택하려는 벤 데이비스의 결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토트넘의 이 비정한 숙청과 LA에서 제외할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